패널 분들의 한 방이 있는 분석 들어봅니다. 주제 보겠습니다.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최근에 일본의 경제부분에서 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해서 국내에서 불매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그림자가 언뜻 엿보인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저희가 두 가지 내용 준비했는데 먼저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. 일본 불매를 앞세워서 개인 공격을 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답니다. 여기서 말한 개인은 우리 한국 분들이잖아요. 무분별 혐오로 번질라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여기 보시면 이런 불매에 동참 안 하면 친일파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경우가 있답니다. 주변에요. 그리고 일본 여행을 가는 사람한테 박제 개정, 그러니까 엄청난 막 공격을 퍼붓다는 거예요, 지금요. 그러니까 동참 안 하면 친일파, 일본 여행을 가도 친일파,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, 지금요. 한일 부부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다.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. 정치적 의견을 넘어 또 다른 폭력 아니야.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.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화면 또 봐주시죠. 다음 내용입니다. 자, 최근에 유니클로, 일본 브랜드죠. 국내에 꽤 많이 좀 활성화됐는데 이 유니클로 뭐 사과 문제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 유니클로의 한 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여기 보시면 옷이 쌓여 있죠? 양말입니다. 그런데요, 빨간 줄이 쫙 거 있어요. 립스틱이랍니다. 누군가 립스틱으로 쫙 끈 겁니다. 그럼 이거 못 팔잖아요. 버린 겁니다. 여기 보시면 유니클로 진열대의 상품을 누군가 훼손했답니다.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. 이런 일도 지금 벌어졌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 문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네 분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떠오르는 단어나 표현을 좀 적어달라고 제가 미리 질문 좀 드렸거든요. 그럼 한 분씩 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. 먼저 정우갑 위원님, 내부 갈등 우려 이렇게 쓰였습니다. 그 불매운동과 개인에 네. 대한 공격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한일 문제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좀 냉철하고 차분하게 그 대응, 그 대통령도 누차 강조를 했잖아요.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다. 그러니까 대응돼 곧바로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듯이 이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상당히 냉철하고 또 국제 어떤 여론이라든가 어떤 질서, 법의 질서 속에서 이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불매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반일 감정 속에서 나올 수가 있고 또 그 같은 것이 상당히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 개인에 대한 어떤 공격 내지 인신공격, 테러 형태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. 그러니까 앞서 기사에 나왔습니다만 유니클로 매장에 가지고 그건 일종의 테러거든요. 그 옷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일을 한다든가. 그런 것들은 성숙하지 못한 국민들의 자세고 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폭력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엄히 좀 구분돼야 된다고 보고 사실 또 정부나 언론에도 사실 주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일본과 한국과 일본 국민들 간의 어떤 서로의 갈등 구조로 확전을 시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그건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. 이것은 이 문제가 만약에 그렇게 어떤 극한 감정으로 국민들 간의 대립 형태로 갔을 경우에는 지금의 문제가 해결돼도 나중에 양국 간의 갈등의 고리가 계속 남아있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일본의 지금 뭐 망언이라든가 여러 그 이해 못할 행태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꾸짖고 우리가 공동된 대응을 갖되 국민 내부에서의 어떤 여론 뭐 또 속에서 어떤 갈등 구조로 가는 것들 그런 것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또 국민들 간에 서로의 어떤 깊이 있는 갈등 구조로 가는 건 역시도 좀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니까 국가 간의 갈등이 있도록 국민 간의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서는 안 된다 이런 그런 당부셨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최영학 교수께서는 층간소음이라고 쓰셨어요. 뭐 이게 아파트 얘기도 아닌데 왜 층간소음이라고 쓰셨어요? 위층하고 아래층하고 층간소음에 대한 이 어떤 사회적 그런 문제들 많이 이제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요. 층간소음이니까 층간이 과거 역사 속에 일본이 있고요. 그다음에 미래에 협력해야 될 이 일본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에 지금 소음이 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층간소음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? 윗집 아랫집이 일단 얘기를 하고 자제할 걸 자제하고 그렇죠. 뭐 시끄러우면 시끄럽다고 얘기를 해야죠. 그럼요. 그래서 지금 불매운동은 시끄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저렇게
불법적으로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. 네. 층간소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부분에 예. 있어서의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두 정부 간에 얘기를 하면 예.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뭐 너무 또 일각에서 막 이런 불매 그 이상 걸 막 붙이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. 그럼요. 알겠습니다. 김우락 교수님께서는 불매의 불꽃 이렇게 쓰셨네요. 어떤 뜻입니까? 이게 이제 우리가 불을 때울 때 장작을 하면 처음에 탈 때 예. 팍팍팍 튀잖아요. 예. 불꽃이 튀죠. 그렇죠. 이게 지금 방향성이 없는 거죠. 아. 그래서 초기에 이제 지금 이제 불매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감정이 절제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예. 마구 나타날 수 있어요. 그런데 예. 우리가 불매운동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합법적이어야 되고 냉정하게 되고 또 지속 가능해야만 그 힘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불꽃이 초기에는 튀지만 예.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한 방향으로 잘 몰아질 수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측면들을 지금 이런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라도 완화시키고 예. 한 방향으로 이제 몰아가야 되겠죠.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하는 사람한테 똑같이 못된 짓을 하면은 똑같아 버리잖아요. 그럼 제3자가 보기에는 같은 물이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. 좀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군요. 알겠습니다. 변환봉 변호사는 그들은 부역자들이 아닙니다. 이렇게 쓰셨네요. 정우가 위원님하고 비슷한 논지인데요. 예. 제가 들어오기 전에 유니클로의 재무제표를 한번 좀 보고 들어왔습니다. 아, 그러세요? 유니클로 재무제표를 보니까 작년 매출이 1조 3천억이었고 예. 영업이익이 한 1,300억 정도 됩니다. 아. 그다음 주주들한테 배당을 610억을 한 걸로 나와 예. 있습니다. 그럼 일본 주주 비율이 49%라고 하니까 일본에게 한 300억 정도 송금이 됐겠죠. 오. 그거 말고 이제 상표 사용권 로열티 같은 걸 합산하더라도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송금되지 예. 않았을까 싶습니다. 1조 3천억 기업에서 600억이 갔다고 해서 일본 기업이라고 해서 그 기업을 불매운동을 한다면 예. 거기 소속된 수많은 임직원들은 한국 국민들입니다. 아. 이 방향성을 잘 봐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일부 또 한국에 남기도 하니까요. 그러면. 그렇죠. 상당한 이익 자체는 한국에 남고 한국의 예. 인재를 창출하고 있는데 단순히 일본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기업들을 불매한다라면 거기서 생계를 하고 있는 수많은 임직원이나 대리점들은 생계가 막막해집니다. 그 사람들은 부역자들이 아닙니다. 예. 방향성을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그러니까 지금 네 분 말씀을 보니까 불매 운동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정당한 권리입니다.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도가 넘어서 피해를 보는 일은 안 되고요. 그리고 불법으로 가서는 안 된다. 이런 당부셨습니다. 곰곰이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